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헌병대 간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이른 아침 부대 정문을 흔들었어요. 83살의 박철민 할아버지는 삐걱거리는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와 조심스럽게 정문 앞에 섰습니다. 날고해진 외투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손자 면회 좀 하러 왔으다. 박민준이라고. 여기 있을 텐데. 면회요? 어디 봅시다. 헌병이 명단을 건성으로 휙휙 넘기더니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이름 없는데요? 할아버지, 예약은 하고 오신 거예요? 분명히 했을 텐데. 한 번만 더 확인해주면 안 될까? 아이고 진짜. 할아버지가 여기를 무슨 동네 경로당으로 아시나? 바로 그때 다른 간부 하나가 쓱 다가오더니 철민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겁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에 구멍난 운동화, 시커먼 손때가 묻은 장갑까지 한껏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냄새야. 할아버지, 목욕은 언제가 마지막이셨어요?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철민 할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았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정말로 손자가. 진짜 답답하시네. 명단에 없다니까요. 혹시 노숙자세요? 여긴 복지관이 아니라고요. 그 말에 철민 할아버지가 다급히 손수레에서 까만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정성껏 삶아온 감자랑 김치통이 들어있었죠. 이것만이라도 좀 전해주시오. 우리 민준이가 이걸 참 좋아하는데. 진짜 여기서 장사하시려는 거예요? 돌았나? 간부가 버럭 짜증 섞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 치워요, 빨리. 그 순간이었습니다. 헌병 하나가 철민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쳤어요. 휘청. 균형을 잃은 할아버지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고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땅바닥에 쨍그랑 떨어지면서 시뻘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성껏 담근 김치가 흙바닥 위를 나뒹굴었어요. 아이고, 내 김치. 철민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가 된 김치를 주섬주섬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면서도 참아 버리질 못했어요. 하나뿐인 손주먹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 싼 김치였거든요. 어머, 저것 좀 봐. 진짜 더럽다. 더러워. 마침 지나가던 여자 간부 하나가 동료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설마 폐지 주우러 온 건 아니겠지? 요즘 노인분들이 부대 앞에서.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손자를. 철민 할아버지가 간신히 일어서며 애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장규는 지나가면서 부하에게 툭 내뱉더군요. 야, 저런 분들 관리 좀 잘해. 부대 이미지 다 망가지잖아.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PX 앞 의자에도 앉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 자리니까요. 철민 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머니에서 낡아빠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발,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시오. 확인해보면. 진짜 끈질기네. 거지가 전화는 무슨 전화야. 거지. 아닙니다.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나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죠. 당장 안 나가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결국 철민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손수레를 끌고 부대 담벼락 아래 그늘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쪼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넘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의 번호였죠. 도윤아, 미안하다. 아비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자 민준이를 생각하니 자존심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도윤아, 나다. 아비다 도윤아. 이 충격적인 상황. 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기막힌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전화를 받은 박도윤 장군은 회의실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에 달린 삼성 장군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그의 표정은 새까맣게 굳어 있었어요. 20년 만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17사단. 정문 앞이다. 민준이 면회 왔다가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죽도록 사랑했던 서영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하지만 그는 출세에 눈이 멀어 두 사람을 매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서윤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가 홀로 손자를 키워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20분만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헬기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부관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장군님, 갑자기 어딜 가시려고 17사단일세. 아주 긴급한 사안이야. 헬기가 하늘로 솟구치자 도윤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부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철민만이 그를 손자로 알고 있었고 도윤 역시 그렇게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한편 부대 정문에서는 철민 할아버지가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밝혔어요.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계속 저기 계시네. 그러게. 면회도 못하고 왜 안 가시지? 쯔쯔, 철민 할아버지는 그런 따가운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술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오직 민준이 생각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유독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군대 가서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누가 괴롭히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20분 후 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인근 헬기장에 군용 헬기 한 대가 착륙했고 거기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3스타 박도윤 장군이었죠. 삼성 장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장군님께서 왜 갑자기 우리 부대에 대체 무슨 일이지? 도윤은 곧장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껏 누구도 보지 못했던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부대장과 간부들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장군님, 갑자기 어인일로 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들었소.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라 하시면 설마 정문에서 당신들이 거짓 취급하며 내쫓은 그 노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에 있는 박민준 일병은 내 아들이오. 회의실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무도 이런 기막힌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부대장실의 정적을 깨트린 것은 도윤 장군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박민준 일병을 데려오시오. 그리고 내 아버지를 정중히 모셔오시오.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우왕좌왕했어요. 세상에, 3스타 장군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부대에 있었다니. 부대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다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서 박민준 일병 당장 데려와. 그리고 정문에 계신 어르신 최고로 정중하게 모셔오고. 몇 분 후 철민 할아버지가 간부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도윤과 마주친 순간 두 사람 모두 말문이 턱 막혔어요. 무려 20여 년 만의 재회였으니까요. 철민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혔지만 그는 애써 참아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이 아버지 앞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민준 일병이 들어왔습니다. 20살의 젊은 병사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생전 처음 보는 높은 장군이 함께 있는 이 그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민준이 철민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하자 도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서연아, 보고 있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컸어. 널 똑 닮아서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었어.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부대장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민준이는 멍하니 도윤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 할아버지는 이제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사실은 네 엄마하고 저분이
그동안 말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도윤이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이와 내가 젊은 시절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단다. 하지만 내가 이 못난 애비가 너희를 버리고 떠났어. 민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친할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눈앞에 이 장군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께서 너를 혼자 키우셨다. 내가 했어야 할 모든 일을 할아버지가 대신 해주신 거야. 민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사셨는지, 왜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는지, 왜 다른 집 아이들처럼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하래비는 괜찮다. 네가 이렇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하래비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저버린 책임을 아버지가 대신 짊어지고 살아오셨다는 사실에 너무나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아들을 제대로 안아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도 함께 느꼈습니다. 민준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너한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장군님, 혹시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군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거든요. 특히 이런 개인적인 사연이 알려지면 온갖 말들이 나오기 십상이었습니다. 도윤의 우려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쓰리스타 장군이 갑자기 헬기를 타고 나타나 웬 일병 하나를 찾더니 글쎄 그 병사가 장군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야, 대박. 진짜 박민준이 장군 아들이래. 헐. 그럼 우리가 그동안 괜히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민준은 부대에서 그리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자주 구박을 받았거든요. 특히 일부 고참 병사들은 민준이를 할아버지가 키운 애라며 공공연히 무시하곤 했습니다. 한편 부대장실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군님, 이 일이 만약 위로 보고되면 보고해야 할 것은 당연히 보고하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둬야 할 게 있어. 도윤은 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생활하는 건 어떠니? 힘든 일은 정말 없었고? 민준은 잠깐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철민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손자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민준아, 하래비한테는 솔직히 말해봐. 누가 너 괴롭히지 않았어?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철민 할아버의 눈에는 민준의 왼쪽 팔뚝에 선명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훈련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상처였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육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군단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예, 군단장님. 네? 지금 당장 오신다고요? 부대장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도윤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이미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군 조직은 이런 특별한 상황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아버지 민준아, 일단 숙소로 가서 기다려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괜찮겠니? 철민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그 군단장은 평소에도 자신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견제하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번 일을 빌미로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1시간 후 군단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매섭고 엄격한 인상을 가진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박 장군, 이게 대체 무슨 소란인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부대 운영에 개입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인가? 도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가족? 군단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병사가 자네 아들이라는 게 정말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군단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 기강을 흔들 수는 없어.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해명하도록 하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대 밖에서 와글와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외부에 알렸고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삼성장군 긴급 부대 방문. 숨겨진 아들 전격 공개. 이미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부대 내부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까지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군. 부대 정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국 차량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펑펑 터졌어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철민 할아버지는 조용히 부대 뒤편으로 나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민준 일병의 할아버님 되십니까? 장군님의 아버님이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철민 할아버지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80 넘은 나이에도 정신만은 또렷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박민준이 할애비고 박도윤 장군 애비입니다. 오늘 부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철민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손주 녀석 얼굴 한번 보겠다고 면회를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합디다. 그래서 아들놈한테 전화를 했지요. 아니, 왜 면회를 거부당하신 겁니까? 글쎄요, 나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거지 같다고 그러더군요.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삼성 장군의 아버지를 거지 취급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혹시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철민 할아버지는 낡은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사실 철민 할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민준이가 군대에서 당하는 일들을 몰래 기록해왔습니다. 민준이가 집에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던 거죠. 이 안에는 우리 민준이가 부대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다 들어있소이다. 한 기자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철민 할아버지가 녹음기를 틀자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맞았어요. 선임이 제가 말대꾸했다고. 아니, 전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또 정리정돈 검사에서 일부러 제 관물대에 흠집을 내놓고 밤새 벌을 써게 했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녹음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할아버지, 최일병이 또 제 물건을 숨겼어요. 찾으라고 밤새 부대를 뒤지게 하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최일병 아버지가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던데. 아, 할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저 참을 수 있어요. 철민 할아버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이놈이 혼자 다 참고 있었던 겁니다. 이 늙은이 걱정할까봐 저한테도 자세히 말을 안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거대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특히 최일병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혹시 그 최일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철민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려던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최강민 일병입니다. 현 군단장님의 조카입니다. 돌아보니 부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부사관이 익명을 조건으로 증언하고 나선 것이었어요. 최강민 일병은 군단장님 조카라는 백을 내세워서 마음에 안 드는 후임들을 괴롭히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박민준 일병처럼 말이 없고 조용한 애들을 집중적으로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해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상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권력형 가혹행위 사건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한편 부대 안에서는 군단장이 도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 지금 밖에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난리가 났어. 당장 이 사태 수습하지 못하면 자네가 다 책임져야 할 거야. 도윤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버지가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가족을 80이 넘은 늙은 아버지가 저렇게 홀로 지켜내고 계셨으니까요. 군단장님, 진실이 밝혀지는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뭐라고? 제 아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그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설령 그 가해자가 누구의 조카든
상관없습니다. 군단장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조카 이야기가 나온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군단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소리와 아버지의 담담한 답변이 부대 안까지 생생하게 전해졌거든요. 특히 조카 최강민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박 장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정말 모르겠나? 일개 병사 하나 때문에 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단 말이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군단장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군의 기강이 아닙니까? 내놈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조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셈인가. 그때 부대장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어요. 군단장님, 국방부 차관님께서 전화를. 군단장이 급하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태 수습 못하면 다 같이 옷 벗을 줄 알아. 박도윤 장군, 즉시 서울로 올려보내고 언론에는 그냥 개인적인 가족 문제로 조용히 정리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군단장이 도윤을 노려봤어요. 들었겠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 그리고 앞으로 이 일에 절대 개입하지 마. 하지만 도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에게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서 또다시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제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군단장이 버럭 화를 내려던 순간 밖에서 더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부대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60대의 차관은 정치인 특유의 계산적인 표정을 지으며 군단장과 도윤을 불렀습니다. 박 장군,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는 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정리하도록 해. 이런 개인적인 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건 안 될 말이지. 차관의 말을 듣던 도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오직 자신들의 체면과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구나. 차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군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당연히 국민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자기 군인의 가족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관과 군단장이 당황해하는 사이 도윤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은 권력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나뿐인 손자 면회를 오셨다가 온갖 모욕을 당하셨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박 장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지금 바로 나가서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당한 일들, 제 아버지가 받으신 모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는 당신들의 시도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네 장군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상관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어요. 저는 장군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밖의 소란을 듣고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민준이 도윤을 부르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준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 이제라도 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돼.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으며 견뎌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도윤은 아들을 꼭 껴안은 채 차관과 군단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밝히겠습니다. 도윤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부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에게로 향했어요. 철민 할아버지도 어느새 손자와 아들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3대가 나란히 선 그 모습에 기자들도 잠시 숨을 죽였어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오늘 일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에 개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군인이기 전에 한 명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민준 일병은 제 친아들입니다. 젊은 시절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출세에 눈이 멀어 그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거대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삼성 장군의 이렇게까지 솔직한 고백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대신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서 민준이를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져야 할 모든 책임을 대신 져주신 겁니다. 도윤은 철민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오늘 손자 면회를 오셨다가 냄새가 난다고 거지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쫓겨나셨습니다. 여든이 넘은 어르신을 군인이 그렇게 대한 겁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도윤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군 내에서 권력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민준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강민 상병으로부터 거의 매일같이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제 물건을 멋대로 숨기고 밤새 찾으라고 하거나 일부러 관물대에 흠집을 내서 가혹한 얼차려를 주기도 했습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최강민 상병이 늘 말했습니다. 자기 삼촌이 군단장이라서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권력형 가혹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였거든요. 도윤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장군입니다. 하지만 제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장군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설령 제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장군직을 내려놓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삼성 장군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으니까요. 군이 가족을 짓밟는다면 저는 그런 군에 더 이상 몸담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장군이기 이전에 아들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제복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 반짝이는 별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철민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툭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괜찮다. 네가 옳은 일을 하는 기다. 민준이도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와 함께 할게요. 3대가 서로의 손을 맞잡은 모습이 모든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순간의 사진은 훗날 가족의 힘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복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군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는 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장군. 권력보다 가족을 택한 진정한 군인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도윤의 용기 있는 기자회견이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거든요. 인터넷 댓글창에는 수만 개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군인이다. 가족도 못 지키는 장군이 무슨 소용인가? 저분이 진정한 리더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국방부와 군단장은 오히려 사면 촉가에 몰렸습니다. 국민들이 도윤 장군을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특히 철민 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이 거지 할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가면서 할아버지를 능멸한 군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흘 후 국방부 차관과 군단장은 조용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최강민 상병을 비롯한 가혹행위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부대 내 괴롭힘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조치가 즉시 시행되었어요. 한 달 후 도윤은 예상과 달리 전역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국방부 장관이 그를 직접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말했거든요. 박 장군,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군을 바꿔야 합니다. 제발 군을 떠나지 마시오. 민준이는 의병제대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부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입대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올바른 군대에서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몇 달 후 다른 부대에서 새롭게 군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단상에 오른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손주 녀석 얼굴 보러 갔을 뿐이에요. 세상 어느 하랩이라도 다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범하지만 위대한 용기가 있었기에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1년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전역을 결심하고 시골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농가마당에서 도윤은 고무장갑을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철민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이제야 폼이 좀 나는구나. 어릴 땐 고구마 하나 제대로 못 캐던 놈이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대로 하니까 제법 되는데요? 그때 다녀왔습니다. 하는 씩씩한 목소리와 함께 민준이가 휴가를 나와 집에 도착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당당하고 늠름해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구나. 철민 할아버지가 세상 가장 기쁜 얼굴로 손자를 맞았습니다. 부대에선 어떠냐? 도윤이 물었어요. 좋습니다. 정말 진짜 군인다운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있는 부대에 아버지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나란히 둘러앉았습니다. 철민 할아버지가 정성껏 차린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밥을 먹는구나. 철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도윤이도 이제 집에 있으니 내 마음이 다 놓인다. 늘 걱정이었는데.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깨 위에 달려있던 별 3개보다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 민준아, 이제부터가 우리 진짜 가족의 시작이야.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집안을 포근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아프게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드디어 진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철민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냥 폐지 줍는 노인네라니. 참, 웃기는 소리들이지. 난 그냥 내 손주 보러 간 할아버지였을 뿐인데. 하지만 그의 그 평범하게 그지없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세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